지금 대한민국 국방의 두뇌 구조는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혼미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터진 일이 아닙니다. 지난 12.3 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오히려 헌정을 무너뜨리는 친일 쿠데타의 선봉에 서면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 안보 전체가 깊은 충격에 빠졌죠. 더 기가 막힌 현실은 국방의 수장이라는 사람의 면면입니다. 현직 국방부 장관은 과거 방위병 시절에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무단으로 탈영했다가 군사경찰에 체포되어 영창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어긴 탈영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군 개혁을 외치는 이 황당한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은 안타까운 산업재해를 당해 군대를 가지 못한 인물입니다. 물론 국가를 이끄는 행정력은 탁월할지 모르지만 군대의 생리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안보의 공백이 너무나도 큽니다. 최고 수뇌부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국가정보망과 사정기능은 그야말로 전멸 중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빼앗겼고 군 방첩사령부는 손발이 묶여 눈먼 장님이 되었고 검찰은 개혁 도마 위에 올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소리 없는 안보 무장 해제의 재앙 앞에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방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근원을 다시 찾아 올라가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있던 공문서, 바로 대한민국 육군 장교 자력표 원본입니다. 이 자력표의 사관학교 졸업 석차란을 똑똑히 보십시오. 거기에는 필사장교가 비스듬하게 갈겨 쓴 숫자 1이 선명하게 적혀 있고 그 위에 위조를 막기 위한 붉은색 도장이 쾅 찍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친일파 앞잡이요 무식하게 고문과 조작을 일삼던 권력의 사냥개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악마화했던 인물, 특무부대장 김창룡 장군이 사실은 조선경비사관학교, 지금의 육군사관학교 3기생 296명 중 당당히 전체 1등을 기록한 수석 졸업생이었다는 팩트입니다. 사후 70년 동안 그 어떤 기자도 그 어떤 역사학자도 찾아내지 못했던 이 거대한 진실의 봉우리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얼치기 지식인들과 일부 언론들은 김창룡을 하찮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뉴스를 유포해 왔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단골 메뉴를 살펴보면 10가지나 됩니다. 2년제 기형적인 농잠학교를 나왔다, 제사공장 직공으로 일했다, 그리고 일본인에게 아부를 잘해서 만주를 갔다, 관동군 헌병 보조원이 되려고 일제에 충성을 다했다, 독립군을 체포하고 고문을 했다, 파벌을 조성하고 공안 사건을 조작했으며 부정축제를 했다는 식의 수많은 악의적 프레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추적해보니 함경남도 영흥군에는 카타쿠라 제사공장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김창룡은 엄연히 4년제 정규 농업학교를 나온 지성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어 실력은 모국어 수준으로 능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독한 왜곡의 시멘트 벽은 깨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기승전 이승만 탓, 기승전 친일파 탓으로 돌려야만 했던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위선적인 세력들이 역사를 덧칠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암기력 하나로 완장을 찬 기형적인 고시제도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골방에 갇혀 성리학 책만 달달 외워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백성들 머리 위에 앉아서 군림했듯이 현대 대한민국 법조계와 군부 역시 오직 암기 시험 성적 하나로 생사 여탈권을 쥐는 암기 괴물들을 길러내 왔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육사 교육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수석 졸업이 별게 아니라고 치부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창군의 초석을 다진 육사 1기 수석 졸업생 이형근은 도대체 왜 전설로 대접받는 것입니까? 당시 김창룡과 동시대의 만주 대륙을 호령했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군의 실세였던 정일권 장군은 봉천군관학교 5기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창군의 전설인 강문봉 장군 역시 신경군관학교 5기 수석 입학의 수석 졸업을 거친 천재였습니다. 김창룡은 바로 이 정일권, 강문봉, 박정희 같은 당대 최고의 사관학교 수석 졸업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치열한 시험과 검증을 뚫고 대공전선의 최고 두뇌로 인정받은 영재형 인간이었던 겁니다. 김창룡의 이 명석한 두뇌와 관동군 헌병대 시절 익힌 최신의 과학적 방첩 수사 기법은 건국 직후 신생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 내부에서는 이미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암세포처럼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때 김창룡은 결론부터 정해놓고 때려잡는 전근대적인 고문 수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물증을 추적하고 간첩의 심리 속으로 잠입하는 과학적인 정첩 수사를 통해서 군대 내부의 불순 세력을 칼로 도려내듯이 깨끗하게 속아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소령이 숙군 과정에서 체포되었을 때도 김창룡은 박정희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살려내어 영웅 공작에 활용하는 천재적인 안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어진 처참한 6.25 남침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국군에서는 놀랍게도 부대 단위의 집단 투항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전에 숙군 작업을 엉터리로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쏟아졌다면 전쟁이 터지자마자 군인들은 총을 버리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총을 뒤로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겠죠. 단 한 건의 집단 투항도 없었다는 이 기적 같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창룡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밑바닥에서 몸을 갈아 넣으며 버텨냈던 호국의 든든한 방패였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김창룡은 청렴했습니다. 권력을 쥐었음에도 사후에 그의 미망인과 내 자녀가 이역만리 브라질로 떠날 때 손에 쥔 돈은 겨우 $1,000가 전부였습니다. 자녀들은 삭느질을 하는 어머니 밑에서 고학을 하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개인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다가 결국 군 내부의 부패한 부하 장교의 흉탄에 암살당하고 눈을 감아야 했던 참 군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조국의 방패를 시멘트 벽에 가두어 둔 채 악마로 욕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린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오늘날 탈영 의혹을 받는 장관과 군대를 가지 않은 수뇌부들이 벌이는 안보 자해극은 우리가 호국의 영웅들을 역적으로 무고하고 안보의 두뇌를 스스로 파내어버린 역사 왜곡의 서글픈 자화상일 뿐입니다. 이제는 눈을 씻고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암기 괴물들이 빚어내는 이 황당한 사법 오작동을 멈추고 586 운동권과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눈이 멀어버린 현대사의 장님들에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짜 인재들이 당한 명예훼손을 이제는 복원해야 합니다. 삐뚤어진 우리 현대사의 척추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대한민국 국방의 든든한 방패를 다시 살펴본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체제 복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의 노정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실의 편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팩트트래커 이동욱 기자의 시선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